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의 걱정을 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월요일은 아침부터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은 다들 정신이 없으시죠? 네. 지금도 뭐 헐레벌떡 오셨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네. 언제나 준비된 변호사입니다. 네. 월요일은 YTN에서 아침부터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모니터로 TV 화면 보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나오시는 거. 네. 어디 가든 이게 요즘 다 조심해야 돼요. 네. 저희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TV 다 보고 있어요. 네. 자, 요즘 그 군 관련 이슈들이 참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장교에게 동성 간에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그 17일 날 5월 중순이었는데요. A모 대위, 육군 대위였는데 군대 밖에서 사적 공간에서 동성인 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난 24일 날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분이 그 군형법상 추행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요. 네. 무죄를 호소하던 그 A 대위는 그 선고 결과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 후속 됐다라고 하는데 네. 좀 가슴 아픈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군형법이라는 것이 일반 형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군형법은 네. 적용 대상이 군인, 군무원 그리고 또 동원된 예비군 같이 이 군과 관련된 분에 대해서 또 네. 군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번에 문제됐던 추행죄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 강제추행은 원래는 강제로 하니까 네네.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지만 네. 이 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그 학문 성교라든가 그밖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아무런 개인적인 어떤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번에 그 A모 대위가 처벌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닌가냐 이런 논쟁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헌법재판소에도 몇 번 갔다 왔는 일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라는 취지인데 이 군형법 내에서의 이 추행 동성애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의 어떤 그 위계 질서라든가 군대의 성군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벌되어 오는데 그와 같은 그 법 해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그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한 10여 명이 이 부분 말씀드렸듯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법 발의가 됐는데 네.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 그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몇 번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 더불어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기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너무 빠른가요? 그 영향을 따지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먼저냐 선이냐 했을 때 200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나온 첫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대 대선 기간 동안 대체 복무제까지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성적 그 자기결정권,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배경에서 또 사회적 그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체 복무제 도입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사안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사연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 복무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이제 사연을 문의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그 기준을 좀 궁금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 거의 100% 네네. 가까이 종교적 이유로 하니까 종교적 이유로 인한 그 병역 거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하는데 독일 기본법에 보면은 양심적인 이유로 해서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소도마이스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어서 결국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분단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네. 어떻게 보면 군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개인적인 취지로 반대한다고 해서 안 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회 이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에 관한 입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네. 그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병무청이나 이 국방부 산하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리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인정된다고 하면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정도 사회 복무를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안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체 복무제 도입을 이제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지금 사회에서 1.5배 정도의 기간을 두고 더 해야 된다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을 가면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줄을 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집총 훈련 아닙니까? 총을 잡아서 총을 쏘는데 총을 왜 쏘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평화를 지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를 하는데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남북 간 분단 상황 속에서의 현실을 우선하느냐 이와 같은 것인데 결국 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빨리 통일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좀 머지않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사연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군대에서 고참에게 대부분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범주가 있겠지만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되면 군대에서 당한 폭력으로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군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늦게 집합을 한다던가 규칙을 좀 어겼다라든가 했을 때 기합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좀 그냥 일반적인 허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차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얼차려와 이 폭행과 가혹행위 한계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 육군 그 병영 생활 규정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과 규정, 지침을 위반한 대상자 중에 징계나 법적 제재 대상을 제외한 이른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얼차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미한 어떤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려 열중시어 일어나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군형법에 보면은 그와 같은 상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는 경우 아니면은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한 경우는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폭행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실무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어떤 얼차례가 상당히 살짝 넘어가면 가혹행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된다고 하면은 처벌이 되는데 실무상 봤을 때에 한 30분 정도 엎드려 뻗쳐 했는 케이스는 요거는 아직 가혹행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한 30분 내에 얼차례는 나름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0분 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먹을 휘두르고 들어거나 했을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가혹행위 내지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대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은 다시 한번 군 인권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네. 이런 얘기 이제 하거나 듣거나 하면 대부분 군기가 빠졌어 하고 군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좀 빠져가지고 이러죠. 네. 네. 그 군기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가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군대 내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입게 되거나 이제 피해를 입으면 본인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할지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괜히 잘못했다가 오히려 남은 복무 기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모여서 소원 수리를 하죠. 근데 소원 수리를 하면 오히려 소원이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항상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있는 것이 1303 국방 헬프콜이란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전화번호예요? 그렇습니다. 네. 1303번. 네. 이게 24시간 365일 군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에도 상담할 수도 있고 한데 비밀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군의 인권 침해 또 경우에 따른 적용 못해서 자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대가 아니고 이 그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뒤에 나름대로 잘 처리되는 것이 1303 국방 헬프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또 좋은 어떤 지혜로운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은 군 관련해서 1303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정유라가 내일 덴마크를 출발해서 모레 오후 3시에 입국한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최 변호사님 지금 함께 하셨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네. 앞으로 정유라 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법원 조사를 받나요? 오자마자?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그 체포영장에서 체포된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미 그 지난 12월 24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하는데요. 체포영장으로서 잡아두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네. 이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틀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죄가 인정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요. 네. 수요일 날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 금요일 날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번 주말쯤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서울구치소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과 같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크게 봤을 때는 이화여대 입시와 관련해서 특혜 그리고 네. 또 이화여대 학사와 관련된 특혜가 있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그 형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업무방해 그렇죠. 업무방해죄인데 문제는 지금 그 엄마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는 것이고 네. 나는 직접 하려고 학교에 갈 생각도 없고 학점 받을 생각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검찰에서 입증을 할 것인지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켜볼 게 참 많아집니다. 점점. 자, 다시 이제 군 관련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요즘도 예비군 훈련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예비군 훈련 빡세게 했는데요. 빡세게 하셨어요. 아마 이분 듣는 분들 또 남자분들은 이 네. 방송 듣는 분들 생각이 많을 겁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게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하고 나오면은 국가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술 한잔 하러 가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어떠세요? 허탈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뭐 약간 만감이 교차하죠. 야, 이거 참 이거 세월이 다 갔구나.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생각까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또 예비군 훈련 끝나는 날 그러는지. 자,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요. 예비군 훈련 받던 도중 훈련장을 탈영하거나 이탈하면 군형법에 적용받나요? 병역법에 적용받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군대 갔다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원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뭐냐면 자기가 근무했던 데에 가서 직접 며칠간 그 훈련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향토 예비군법이 아니고 동원된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 반면에 보면은 향방훈련이라고 해서 이 동사무소나 동대에서 지역 방위를 하는 그 개념은 향토 예비군으로서 소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 한마디로 향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동원 예비군으로서 군무 이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나요? 병역 거부처럼? 큰일 나죠. 예비군 그래요? 훈련 같은 경우에 병역 거부도 네.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에 예비군 훈련 거부도 동일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병역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군하고 달리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일정 변화나 일정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불참하지 마시고 네. 소집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그 부대에 꼭 연락해서 본인의 일정을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군대 얘기해 주세요라는 문자 주제 띄워드렸는데 058 하나님. 큰아이가 입소한 지 2달 정도 됐네요. 아이고 지금은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쿵쾅쿵쾅 하실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장정 소포로 큰아이 입고 갔던 옷이 도착했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짠했어요. 네, 저도 이해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수료식 날 까맣게 탄 얼굴로 엄마 등을 토닥거리는 아이 모습에 제가 격려받았어요. 오히려 그러셨군요. 조금씩 적응하며 군생활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씩씩하게 든든하게 군생활 잘 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6535님, 제 아들은 춘천 102 보충대 공병이었어요. 아들 하나 지원해서 복무 마치고 지금 31살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현재 그 부대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면회 때 많은 음식에 설렜던 기억이 새롭네요. 네,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추억이 될 수 있는데 막상 아들이 군대 간다. 지금 군대 면회 가야지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아까 058님처럼 마음이 짠하고 울컥합니다. 네, 지나고 나면 기특하고 대견하죠. 네, 자 6817님. 기막힌 군입대.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내일은 군입대 하루 전이라고 전화로 입대하라고. 기막히고 다시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 그래도 잘 다녀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저희 방송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에 또 군 관련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열차 타고 훈련소로